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상속 시 배우자 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상속세 등 기타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배우자 공제로 딱 이만큼만 받는다면 수십억 원을 줄일 수 있다.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리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절세를 엄청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절세를 통해서요. 그 금액이 엄청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그동안 설명을 드리는데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우자 공제 활용을 극대화시킨다면요.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상속세를 모조리 다 대납한다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바로 배우자가 이러한 1, 2번을 다 한 다음에 상속 즉시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자녀나 손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배우자는요, 최대로 상속공제를 받고 나서 증여를 하는 플랜이 이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한테 증여해야만 좋을까요? 먼저 자녀한테 증여할 수가 있겠죠. 자녀들한테 10억 원씩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상속 발생 전에 가령 부친이 상속 발생 전에 5년 전에 자녀들한테 이미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상속이 일어났다면 만약에 상속 이후에 배우자가 증여를 하게 된다면 부부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합산 누진과세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부는 동일인 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따로따로 증여하더라도 한 사람이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따로 증여해도 한 조부모가 증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계 존속이면서 부부일 때는 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는 증여를 했는데 사망을 했거든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 이후에 어머니가 증여를 했다. 이랬을 때는요.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계 존속은 맞는데 동일인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부가 이제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상속 후 배우자가 증여하더라도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상속 즉시 어떻습니까? 증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간 이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부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합산 누진과세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사망을 하거나 이혼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직계 존속의 위치는 바뀌지가 않죠. 그 존재는요. 그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재산 공제로 10년간 성년자녀는 5천만 원 공제를 받는데 이미 부친한테 5천만 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 발생 이후에 그 배우자인 모친께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재산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점.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5천만 원 공제받아서 뭐 할 겁니까? 추가 증여를 해도 합산 누진과세를 당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되니까 이것은 정말로 조적지열에 불과하니까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상속 발생 전에 부친한테 10억 5천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상속 후 모친한테 10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는다면요. 합산 누진하지 않고 바로 10억 원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는 비록 없지만 2억 2,500만 원을 세금을 내면 됩니다. 굉장히 적거든요. 자녀가 3명이면 30억 원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총 6억 7,500만 원만 소요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440여 편, 앞으로 점점 많아지겠지만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을 배우셔갖고 수십억 원, 수백억 원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고요. 지금 조만간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여러분이 펼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멤버십 회원가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회비 대비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이상의 절세 금액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모친의 고유 재산이 30억 원이고 상속세까지 대납했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이 남았다면 총 50억 원의 재산이 있으니까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또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50억 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자녀 3명한테 증여한다고 했으니까 총 30억 원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20억 원 남았는데요. 자녀 배우자 또는 손자녀 등에게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노노상속이라서 자녀도 70세 됐다. 그랬을 때는 굳이 할머니가 자녀한테 증여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손자녀들한테 분산 증여로 강화시킨다면 자녀를 배제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요. 돌아가신 부친께서 상속 발생 전에 자녀나 손자녀한테 증여했어야 옳았죠. 그래야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나서 모친이 추가로 증여한다면 효과는 극대화될 수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상속 발생 전에 증여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상속 발생 이후라도 어떻습니까? 배우자 공제 강화, 그다음에 배우자가 그 상속세 대납, 그다음에 즉시 증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증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친의 재산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증여를 효과적으로 많이 한 다음에 남아있는 증여 후 남는 재산에 대해서 굴러가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이 되니까 재산 동결 효과를 통해서 모든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은 현명한 증여를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모든 재산을 다 증여하더라도 증여하게 된다면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지만 모두 모친은 재산권을 모두 상실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살 수 있고요. 이빨 빠진 호랑이 어떻습니까?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될 수가 있으니까 증여를 하더라도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하면서 상속세는 없애고 재산권 행사에 따라서 자녀들 위해 군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호가호위해 해주는 현명한 증여 방법이 좋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라든가 파시알 기프트 증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요. 그 증여 후 남는 재산의 동결 효과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의 재산권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 동결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가령 금융재산이 89억 1천만 원이다. 매년 4% 증가한다면 10년 후에 132억 원이 되는데 43억 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증여하고 나서도요. 그렇다면 10년 후에 다시 증여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50% 가정 시 43억 증가라면 당장 21억 5천만 원의 상속세 부담이 생기고 10년 후에 증여하기도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모친께서 고령이시고 그다음에 증여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증여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증여세 부담이 커지겠죠. 물론 그 사이에 또 10년 동안의 종소세나 건보료도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재산 동결을 하게 된다면 10년 동안에 수십억 원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겠죠. 재산 동결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자녀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거기에 할머니의 증여 후 남는 돈을 전부 다 가수금으로 운영한다면 절대로 재산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증가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손자녀 법인이기 때문에 손자녀 법인의 이익 잉여금이 돼서 할머니의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손자녀 법인의 이익 잉여금이 되다 보니까 상속세 부담이 추가로 늘지는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녀 법인의 가수금으로 지원하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 증여세 걱정도 없겠죠. 자, 손자녀 법인을 가령 1천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서 손자녀 6명이다 그러면 16.7%로 6명한테 어떻습니까? 지분을 나누어서 설립한 다음에 가수금을 1인당 21억 7천만 원까지 그 빌려주더라도 그 증여세 부담은 없거든요.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명이라면 130억 원을 차용해서 가수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녀 및 손자녀 증여 후 세후 남는 자산에 대해서 자녀, 손자녀 가수금으로 할머니가 운영하고요. 할머니 재산마저도 마찬가지로 가수금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가령 그 금액 전체가 200억 원이라고 한다면요. 200억 원도 할머니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억 원 운영을 하게 되는데 200억 원에서 발생되는 어떻습니까? 수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할머니는요. 대표이사가 되고 약간의 근로소득을 발생시킨다면은요. 건보료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서 최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재산권을 평생 행사하면서 할머니는 행복한 여생을 보내면서 상속세 부담은 대단히 많이 경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이후에 또 가수금에 대해서 10년 지난 시점에는 또다시 그 가수금 130억 원이다, 200억 원이다 이랬을 때 그 돈에 대해서 자녀 가족이라든가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 10년, 20년이 된다면 10년 단위
그 가수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여하기 때문에 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모치는 상속 재산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상속세를 완벽하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반드시 현명한 증여하고 가수금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재산 동결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콘스탄트 김의 현명한 증여 3종 세트 반드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파샬 기프트,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 그 다음에 가수금 동결이라고 하는 LNGP 플랜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면요. 100년 동안의 절세 대책, 세금 우산을 반드시 펼쳐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100년 동안 엄청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재반 세금을 모두 줄이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서는 할머니겠죠. 할머니, 아버지, 손자녀까지 3대를 거쳐서 100년간의 절세 약속을 지켜드릴 수가 있고 1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극악무도한 그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서 가렴주구를 횡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동안에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 지원 관리로서요. 어떻습니까? 투자 포트폴리오 지원을 통해서 자산 증식도 매년 6%, 8%, 10% 벤치마크 수익에 따라서 자산 증식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수익 많은 것에 대해서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내다 보니까 절세도 엄청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준비하게 된다면요. 현명한 할머니가 준비하게 된다면 100년간 엄청나게 편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컨설팅으로 모든 문제, 자산가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 콘스탄트 금이 다 지원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 바로 이러한 절세 전략하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공간 이지에서 하고요. 참가비 5만 원 내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에서 2, 3분 거리 도보니까 어떻습니까? 승용차보다는 지하철이 낫겠죠? 자, 시리즈로 했던 배우자 공제 시리즈 첫 번째는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는다. 두 번째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고서 상속세를 전부 다 내는 대납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1, 2번을 다 한 다음에 상속세 납부하는 상속 발생 이후에 바로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도 효과적인 증여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현명한 그 증여 방법, 재산권을 잃지 않는 증여 방법,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 그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을 동시에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감사합니다.